신장은 우리 신체의 수분과 전해질 도절 및 체내 대사로 인해 생성되는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만드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두 쪽이 있으며 혈액의 여과작용이 최초로 일어나는 기관인 사구체가 200만 개 정도 분포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암이 생기면 사구체에 장애가 일어나 가장 먼저 정수기 역할이 저하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장암이라고 하면 신실질, 즉 근위, 콩팥, 세뇨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신세포암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신장암이란 이제 신장에 생긴 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암 그리고 타 장기에서 신장으로 전이한 암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장암이라고 하면 신장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세포암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장암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39,165명에 달했습니다. 신장암은 2019년부터 국내 빈발하는 암 가운데 10위에 올랐는데요. 1, 2위를 다투는 대장암, 폐암, 갑상샘암보다는 환자 수가 적지만 증가세는 명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세포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인자로는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기존의 신질환, 유전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으로는 흡연, 비만,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다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한다든가 고연령의 음식을 섭취한다 등의 식이습관이 있고요. 유기용매나 가죽, 석유 제품, 카드뮴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다낭신 같은 신기형이나 신결석, 장기간의 혈액투석 같은 기존 질환이 위험인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종양 억제 유전자 등이 발현하고 특정 종양 유전자가 더 과하게 발현되는 유전적인 원인도 신세포암의 위험인자로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포암은 특이 증상이 없고 대부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증상도 늦게 나타나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40대 이후에 건강검진 시에 복부 초음파 촬영 등의 영상진단법을 적극 실시하고 신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장기간의 투석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나 유전적 요인 등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종양이 진행될 때까지도 전혀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에 한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옆구리나 상복부에서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를 전형적인 신세포암의 세 가지 증상이라고 불러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세포암의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40에서 60%밖에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날 때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비특이적인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발열, 빈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진단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세포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50에서 60% 이상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크기도 작고 병기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신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8% 정도로 예후가 좋습니다. 일정 크기 이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는 전이가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기와 말기에 발견되면 다른 암과 비교시 예후가 더 좋지 않고 전이가 된 4기 신장암은 완치율이 10%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신세포암의 수술 요법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치적 신적출술입니다. 신장 위의 기관에 전이가 없는 국한된 신세포암의 경우에는 표준 치료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장과 주위 조직을 한꺼번에 적출해내는 수술을 말하고요. 그러나 이런
근치적 신적출술과 달리 암 병변을 포함한 신장의 일부만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존하는 수술요법으로 이제 부분 신절제술이 있는데 신원보존술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런 신보존술을 양측성으로 신세포암이 있거나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신적출을 하였을 때 신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자들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쪽 신장이 정상이라고 해도 신종양이 4cm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적 신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장암 진단에 쓰이는 방법 중에선 복부 초음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늘면서 신장암 조기 진단 비율 또한 크게 높아졌는데요. 초음파를 통해 비정상적인 모양의 혹이 관찰되면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자기공명 영상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암으로 의심되는 혹의 크기, 위치, 개수, 주변 장기와의 관계, 전이 유무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신장암은 바늘로 몸속 조직 일부를 흡입해낸 뒤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는 새침 흡인 생검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데요. 신장암은 내부가 불균질한 덩어리라 조직 검사 때 충분하고 정확한 조직을 얻기 어렵고 아주 드물지만 검사 중 전이 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포암의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연령, 전신 상태, 동반된 다른 질환의 유무, 가능한 합병증, 환자의 선택 등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세포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철저한 수술적 치료가 완치를 위해서 필수적이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는 국한된 신세포암의 경우에는 개복 또는 복강경, 최근에는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서 근치적 신적출술이나 부분 신절제술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거나 재발성 신세포암의 경우에는 종양 감축 신절제술, 전이병소 절제술 등의 이제 수술적 치료와 함께 표적 치료나 면역요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발성 전이로 이제 수술요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증적 치료나 표적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암 수술에 있어서 과거엔 한쪽 신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 신절제술만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암 재발률과 전이 발생률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암이 생긴 부위만을 일부분 절제하는 부분실 절제술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분절제는 특히 만성심부전과 이에 따른 2차적인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종양의 크기가 작은 환자에게는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에 따른 합병증인 출혈, 감염, 수술 후 통증과 함께 장폐색, 기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신절제술 후에는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 외에도 지연 출혈, 요 누출, 요종, 국수 재발, 절단면 양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안에만 자리한 국소암의 경우 수술 후 전체 재발률은 약 25% 정도 되며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 약 10%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경우는 영상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분 절제술 후 국소 재발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진행된 신장암은 진단 당시 이미 영상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부위로의 미세전이가 되어 수술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인터페론이나 인터루킨 등을 이용한 이제 면역 화학요법은 일부에서 이제 완치나 장기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환자의 한 15에서 30%에만 이제 치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신학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나온 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면역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양호한 이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그 반응 기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 그다음에 치료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신장암 발병에 있어서 30대 이하는 안심해도 되나요? 네, 물론 이제 30대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제 신장암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60대, 70대에 비해서 한 30분의 1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젊은 연령의 신장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신장암 치료 후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신세포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식품이나 물질이 좋다고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환자의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식물성 지방과 같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신선한 야채, 과일을 적절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적출술 후에 특별한 식이요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나 고혈압 등 이제 기존 내과적 질환이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신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백질과 염분을 제한하는 이제 식이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 수술 후에는 통증, 피로, 신장 기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더불어 환자와 가족들은 암에 대한 상실감과 충격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세포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성 지방은 적게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는 많이 섭취하는 식이 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일반적인 건강관리, 또한 체중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신세포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 조절이 꼭 필요하고요. 더불어 흡연은 신세포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한편 신세포암의 대부분이 이제 초기에 자각 증상이었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인 이제 복부 초음파 등의 영상 진단법이 중요하겠고요.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